혜은 10세. 은 낡은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쥔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게 늘어졌다. 혜은의 집은 햇살 드는 집이라 불렸다. 거실에 커다란 창문이 나 있어 한낮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은 온기 없는 냉기가 맴돌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부모님의 잦은 다툼, 그리고 엄마의 지병으로 인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다. 아빠는 사업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고 엄마는 병상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혜은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간단한 죽을 끓여 먹고 엄마의 약을 챙기는 등 일찍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째깍, 째깍.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혜은의 작은 세상 속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하늘에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문득 혜은의 마음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친구가 절실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녀는 늘 혼자였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곳에 사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시끌벅적하게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 혜은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시든 잎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혜은은 재빨리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톡톡 떨어지는 물방울이 흙 위로 스며들었다. 화분을 돌보던 중 혜은의 눈에 작은 검은 점이 보였다. 개미 한 마리가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혜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화분 옆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나무잎을 물속에 빠진 개미에게 내밀었다. 개미는 더듬이를 움직이며 나무잎 위로 기어 올랐다. 혜은은 나무잎을 조심스럽게 들어 개미를 화분 밖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개미는 재빨리 어딘가로 사라졌다. 작고 하찮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혜은의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외롭고 고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과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이 존재했다. 방으로 돌아온 혜은은 다시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목에는 항상 작은 진돗개 모양의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 혜은은 힘들 때마다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길과 포근했던 품이 떠오르는 듯했다. 때때로 혜은은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하얀 진돗개 한 마리를 만났다. 그 진돗개는 꿈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고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혜은은 왠지 모를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꿈속의 진돗개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간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것이 단순한 꿈 혹은 외로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혜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녀는 종종 동물들의 감정을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다. 짖는 소리나 우는 소리 너머에 숨겨진 그들의 불안감, 두려움, 혹은 기쁨 같은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혜은은 이 능력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비밀이자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그 능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생각도 그 능력을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혜은에게 유일한 낙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 옆에는 지훈이라는 오빠가 살았다. 지훈은 혜은보다 4살 많은 14살이었다. 그는 늘 차갑고 말이 없었지만 혜은은 종종 지훈이 자신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느끼곤 했다.
지우는 늘 골목 한 구석에서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거나 창문 너머로 혜은의 집을 응시하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외로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혜은은 지훈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지훈은 혜은의 어려운 가정사를 알고 있었고 남몰래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혜은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대부분 동물들이었다. 특히 하얀 진돗개. 그녀는 그림 속 진돗개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다. 난 정말 네가 있으면 좋겠어. 내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래. 그녀의 작은 소망은 차가운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림 속 하얀 진돗개가 곧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고독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바깥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춰들었다. 혜은은 그림을 마치고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녀는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혜은은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길에서 혜은은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엄마가 어서 빨리 건강해지고 자신에게도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그녀의 작은 기도는 고요한 밤하늘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밤은 평소와는 다른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 속에서 혜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울부짖는 동물들의 소리 같기도 했고 불길한 예감 같기도 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진돗개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창문은 세차게 흔들렸고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갈랐다. 혜은은 엄마의 옆에서 이불을 꼭 덮어주며 잠이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고 열이 나는지 이마가 뜨거웠다. 혜은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거친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빗소리나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통에 찬 신음 같기도 하고 간절한 애원 같기도 했다. 혜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발동한 듯했다. 이성적으로는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울렸다. 아파. 너무 아파. 살려줘. 그것은 동물, 그것도 아주 작은 생명체의 비명이었다. 혜은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 번개 불빛이 번쩍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감나무 아래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제발 도와줘. 혜은은 망설였다. 엄마를 두고 나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본능이 외쳤다. 구해야 해. 저 생명을 구해야 해. 그녀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낡은 우산을 움켜쥐고 혜은은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나섰다. 차갑고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작은 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감나무 아래 혜은은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는 하얀 진돗개의 새끼를 발견했다. 그녀가 꿈속에서 늘 만났던 그 진돗개였다. 진돗개는 온몸이 진흙과 핏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축 늘어진 몸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졌지만 가늘게 뜨인 눈은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옆구리에는 깊게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혜은은 주저앉아 진돗개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작은 심장은 아주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진돗개의 나약한 목소리가 혜은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두려움과 고통이 담긴 절규였다. 혜은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돗개의 상처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녀는 진돗개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빗속에서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다. 작은 진돗개의 몸은 축 처져 있었고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졌다. 집에 도착한 혜은은 젖은 몸으로 진돗개를 조심스럽게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낡은 수건을 가져와 진돗개의 몸에 묻은 진흙과 빗물을 닦아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출 줄 몰랐다. 혜은은 엄마의 약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찾아냈다. 서툰 솜씨로 진돗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이미 생명을 잃어가는 듯한 진돗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엄마, 아파. 보고 싶어. 진돗개의 목소리가 혜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절규였다. 혜은은 필사적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알아누워 계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문이 닫힌 듯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돗개는 죽을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냈다. 살려야 했다. 반드시 살려야 했다. 그녀는 진돗개를 품에 안고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동물병원. 깐깐하고 말없는 김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혜은은 작은 진돗개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심장과 뱃속 진돗개의 희미한 심장이 함께 뛰는 듯했다. 빗속을 뚫고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혜은은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병원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혜은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다. 선생님, 강아지가 죽어가요. 그때 병원 안에서 불이 켜지고 문이 살짝 열렸다. 김 선생님의 차가운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혜은을 바라보았다. 누구니 이 야밤에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은은 품에 안은 진돗개를 내밀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김 선생님은 진돗개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이미 늦었잖아. 거의 죽어가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하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죽어가는 동물들을 봐왔고 그때마다 인간들의 무관심과 잔인함에 실망해왔다. 특히 주인에게 버림받아 죽어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는 혜은에게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잠깐의 연민일 뿐이라고. 하지만 혜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살고 싶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혜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동물들의 감정을 듣는 능력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혜은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저 작은 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혜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녀의 말에서는 이상하게도 강한 진심이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을 빠르게 지나갔다. 차 안에는 후드티를 입은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혜은의 집 쪽을 흘끗 돌아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오늘 밤 혜은의 마당에 버려진 진돗개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었다. 혜은은 그 차를 보지 못했지만 김 선생님의 눈에는 그 차량의 존재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 하지만 기대는 하지마. 거의 가망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흔들림이 보였다. 혜은은 김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희망을 얻은 듯 진돗개를 품에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돗개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뿐이었다. 이 밤, 한 소녀의 작은 용기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의 동물병원 안은 차가운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혜은은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온몸을 떨면서도 품에 안은 진돗개를 놓지 않았다. 김 선생님은 굳은 표정으로 진돗개를 혜은에게서 받아들였다. 너무 늦었어. 가망이 없어 보여.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나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 그는 인간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자신의 반려견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동물들을 향한 인간의 얄팍한 연민을 믿지 않았다. 혜은의 간절함도 그에게는 그저 순간적인 감정처럼 보였다. 아니요, 선생님, 안 돼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혜은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나마 동물들의 감정을 듣는 능력에서 비롯된 절규였다. 혜은은 자신도 모르게 진돗개의 마음속 아픔을 그대로 읊조렸다. 엄마를 찾아요. 너무 아프대요. 살려달래요. 김 선생님은 혜은의 말을 듣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수많은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는 잠시 진돗개를 내려다보았다. 진돗개는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고 혜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 순간 혜은은 진돗개의 차가운 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너랑 나 이제부터는 친구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약속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진돗개의 몸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소녀의 약속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김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의심스러웠지만 혜은의 순수하고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동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책임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알았어. 일단 해보자. 김 선생님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진돗개를 수술실로 옮겼다. 혜은은 수술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수술실 안에서는 기계음과 김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혜은은 추위에 떨면서도 굳건히 문 앞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돗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만이 가득했다. 그때 병원 밖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혜은의 집에서부터 그녀를 몰래 쫓아왔던 것이다. 혜은이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병원 문틈으로 혜은이 김 선생님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혜은이 진돗개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지훈은 놀랐다. 혜은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에 감탄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선생님이 지친 표정으로 나왔다. 고비는 넘겼어. 기적이야.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혜은은 김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수술실 안에서 희미하게 숨쉬는 진돗개를 보았다. 진돗개는 마치 자신을 살려준 혜은에게 감사하듯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혜은은 진돗개의 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끼도, 너는 이제부터 끼도야. 기적을 만들었으니까. 끼도는 기적이라는 뜻을 담고 혜은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김 선생님은 혜은에게 끼도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혜은의 진심을 알아본 듯 이전과는 달리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혜은은 끼도를 돌보기 위해 매일 병원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김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는 혜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신념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았다. 혜은이 병원 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병원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혜은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차 안에서는 2명의 남자가 병원 안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앞서 혜은의 집 근처를 배회하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진돗개를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진돗개를 팔아 돈을 벌려는 불법 애견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고급 진돗개를 찾기 위해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은 병원 창문에 비친 혜은과 끼도의 모습을 보고 작게 중얼거렸다. 저거 우리가 놓친 놈 아니야. 꽤 비싼 값에 팔릴 텐데. 그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은 이제 혜은과 끼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어둠 속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혜은이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 그리고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혜은의 집 방향으로 향했다. 혜은과 끼도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 선생님과 지훈이라는 새로운 조력자들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위험한 그림자 또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혜은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작은 약속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을 불러올지. 끼도는 김 선생님의 헌신적인 치료와 혜은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혜은은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끼도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끼도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끼도는 혜은의 손길을 따라 머리를 비볐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끼도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아닌 혜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혜은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그녀는 끼도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감사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끼도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김 선생님은 혜은과 끼도의 관계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혜은은 끼도의 상태를 묻는 그의 질문에 마치 끼도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대답하곤 했다. 선생님, 끼도가 어제 밤에 좀 불편했대요. 옆구리가 욱신거리고 엄마가 보고 싶대요. 혜은의 말은 늘 끼도의 실제 상태와 일치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혜은의 말을 허무맹랑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 그는 혜은에게서 잃어버렸던 희망을 보았다. 어쩌면 정말 특별한 아이인지도 몰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끼도가 회복되어 퇴원할 무렵 병원 주변에 수상한 그림자들이 자주 나타났다. 그들은 다름 아닌 끼도를 노리는 불법 애견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끼도가 곡에 팔릴 만한 순종 진돗개라는 것을 알아챘고 혜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병원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특히 그들 중 가장 악랄한 우두머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고급 견종을 훔쳐 팔아넘긴 전과가 있는 자였다. 그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함께 잔혹함이 번득였다. 김 선생님은 이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혜은에게 주의를 주었다. 혜은아, 당분간 끼도랑 병원에 머무는 게 좋겠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하지만 혜은은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에게로 돌아가 끼도를 보여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 집은 골목 안쪽이라 괜찮을 거예요. 혜은은 김 선생님의 걱정을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끼도는 드디어 퇴원하여 혜은의 집으로 돌아왔다. 혜은의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건강해진 끼도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집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혜은은 끼도를 꼭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집은 혜은에게는 모든 것이자 그녀가 끼도를 지켜야 할 마지막 요새였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다. 한밤중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은은 잠결에도 불안감을 느꼈다. 위험해. 도망쳐. 끼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혜은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거실로 나온 혜은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혜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재빨리 끼도를 침대 밑으로 숨겼다. 끼도야,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 거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명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기운이 번뜩였다. 그들은 끼도를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물건들이 뒤집히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혜은은 엄마의 방문을 꼭 잡고 숨을 죽였다. 여기에 없잖아. 어디로 숨긴 거야. 이 망할 개새끼.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끼도를 찾지 못하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혜은의 방문 쪽으로 다가왔다. 혜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와 끼도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혜은의 목에 걸린 진돗개 목걸이가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끼도가 자신에게 보냈던 구조 신호를 떠올렸다. 두려워. 하지만 널 지킬 거야. 혜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갔다. 우리 끼도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혜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다. 뭐야? 꼬맹이가 비켜. 한 남자가 혜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혜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 밑으로 숨어있는 끼도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더 빨랐다. 그는 이미 끼도를 발견하고 침대 밑에서 끌어내고 있었다. 끼도야, 혜은은 절규했다. 끼도는 온몸을 떨며 혜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무서워, 엄마. 혜은의 마음속에 끼도의 절박한 외침이 울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끼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노우란 말이야. 우리 끼도 건드리지 마. 남자는 혜은의 몸을 뿌리치며 끼도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혜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의 목에 걸린 진돗개 목걸이를 빼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목걸이를 남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목걸이는 남자의 이마의 정통으로 맞았고 남자는 잠시 주춤하며 손에 들고 있던 끼도를 놓칠 뻔했다. 남자는 이마를 만지며 혜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진돗개 문양의 목걸이에 대한 알 수 없는 탐욕이 스쳐 지나갔다. 제법인데 꼬맹이 저 개가 보통 개가 아닌가 보군.
더 비싸게 팔리겠어. 그들은 끼도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혜은은 맨발로 그들의 뒤를 쫓아 뛰쳐나갔다. 그녀는 추위에 떨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끼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밤은 깊었고 폭풍우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다. 혜은은 비명을 지르며 끼도의 이름을 불렀다. 끼도야, 끼도야.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다. 지훈이었다. 그는 혜은의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비바람을 뚫고 맨발로 뛰쳐나오는 혜은과 그 앞에 끼도를 끌고 달아나는 남자들을 발견했다. 지훈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거기서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지훈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뒤쫓았다. 하지만 남자들은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끼도 돌려줘, 끼도를 돌려줘. 그러나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혜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끼도야, 끼도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바람 소리에 섞여 밤하늘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혜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괜찮아. 혜은아, 우리가 끼도를 꼭 찾아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자동차 한 대가 다가왔다. 김 선생님의 차였다. 지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김 선생님은 혜은의 울음소리와 지훈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끼도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끼도에게서 자신의 김 선생님의 차는 비바람을 뚫고 쏜살같이 어둠 속을 달렸다. 지훈은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폭풍우 때문에 통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혜은은 뒷좌석에서 끼도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차창을 때리는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끼도야, 무서워, 아파, 엄마. 혜은의 마음속에 끼도의 절규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끼도가 겪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젠장 저놈들, 꼭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자신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들은 혜은의 집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은색 승합차에 희미한 미등을 발견했다. 차는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따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승합차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다. 빗길 속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옆에서 계속해서 경찰에 전화를 시도했고 간신히 위치를 알릴 수 있었다. 승합차는 마치 길을 아는 듯이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김 선생님의 차는 비포장도로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그때 승합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남자 중 한 명이 끼도를 창밖으로 던지려 했다. 이놈의 개새끼, 시끄러워 죽겠네. 혜은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지훈은 몸을 앞으로 숙여 김 선생님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더 빨리요. 끼도를 던지려고 해요. 김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다. 아슬아슬하게 끼도를 던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승합차는 더욱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마침내 승합차는 버려진 폐공장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흉측한 공장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김 선생님의 차도 그 뒤를 따라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귀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승합차는 공장 한가운데 멈춰 섰고
남자들이 기도를 끌고 차에서 내렸다. 젠장, 쫓아왔잖아. 망할 노인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기도를 공장 안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기도를 묶어놓고 다른 곳으로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과 지훈. 혜은은 차에서 내려 남자들을 뒤쫓았다. 공장 안은 마치 미로 같았다. 낡은 기계들과 철골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발밑에는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다. 혜은은 김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공장 안의 풍경은 마치 악몽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공장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이미 기도를 잡았던 남자들을 포함하여 3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기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도는 이미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 무서워, 아파. 기도의 절박한 목소리가 혜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혜은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거기서 당장 기도를 놓아줘. 김 선생님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김 선생님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남의 사업 방해하지 말고 꺼져. 이놈의 개새끼는 아주 비싼 값에 팔릴 거라고. 그 순간 지훈은 김 선생님의 뒤에서 뛰쳐나와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젊은 혈기에 넘쳐 싸움을 걸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상대는 경험 많은 범죄자들이었다. 지훈은 순식간에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지훈 오빠, 혜은이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혜은과 기도를 향해 있었다. 김 선생님은 지훈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혜은에게 속삭였다. 혜은아, 도망쳐. 경찰이 올 때까지 몸을 숨겨. 하지만 혜은은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기도만을 향해 있었다. 기도는 우두머리의 소나기에 잡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녀석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죽기 싫어. 엄마. 살고 싶어. 그 순간 혜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두려움을 잊었다. 오직 기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했다. 혜은은 기도를 붙잡고 있는 우두머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작은 몸으로 우두머리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이 꼬맹이가 당장 안 떨어져. 우두머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혜은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혜은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기댁에 말을 걸었다. 기도야, 힘내. 죽으면 안 돼.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친구잖아.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는 기도에게 닿았다. 기도의 몸에서 희미하게 빛이 나는 듯했다. 우두머리는 혜은의 끈질김에 분노했다. 그는 기도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놈의 개새끼 쓸모없는 것. 그는 기도를 바닥에 내던지려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하는 듯했다. 지훈은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눈을 뜨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남자들에게 제압당한 채 발버둥치며 절규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기도의 마지막 순간인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쿠! 죽은 줄 알았던 기도의 입에서 우렁찬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개의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긴 심장을 울리는 듯한 포효였다. 기도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혜은의 특별한 능력은 기도의 울부짖음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 소리는 낡은 공장 건물을 뒤흔들었고 공장 밖까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불법 애견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기도에 울부짖음에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우두머리조차 기도의 알 수 없는 힘에 당황한 듯 기도를 놓쳤다. 기도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김 선생님은 기도의 울부짖음을 듣자마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기도야. 그는 다시 한번 남자들을 뿌리치고 기도에게 달려갔다. 그는 기도에게서 자신의 죽은 반려견을 보았고 동시에 혜은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았다. 무슨 소리야? 저게 개소리야. 그때 공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도의 울부짖음을 들은 주변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낡은 공장 문틈으로 주민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잔혹한 개장수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저게 무슨 짓이야? 개를 학대하잖아. 경찰에 신고해. 불법 애견 상인들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주민들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들은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간신히 연락했던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남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반항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 애견 상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고급 견종을 훔쳐 밀거래하는 조직이었다. 기도는 그들이 노리던 가장 값비싼 진돗가애 중 하나였다. 그들은 기도를 심하게 구타하여 죽은 것처럼 위장한 후 유기했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 팔아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혜은의 용기와 기도의 생명력이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기도의 기적적인 생존은 그들의 잔혹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혜은은 김 선생님과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도는 혜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혜은의 마음속에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이 작은 소녀의 용기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온 세상에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 애견 상인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들은 기도를 포함한 수많은 진돗개를 불법적인 경로로 포획하여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두머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물 학대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악질 범죄자였다. 그들은 기도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유기한 후 나중에 다시 찾아와 팔아넘길 계획이었다고 자백했다. 그들의 잔혹한 범죄 행각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후 통첩을 받은 그들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우두머리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혜은의 가족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아빠는 기도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무책임함을 깊이 반성했다. 그는 혜은이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 아이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아빠는 사업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일 밤 혜은과 기도에게 책을 읽어주고 엄마의 간병을 돕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 엄마 또한 남편과 딸의 변화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다. 집안은 이제 햇살 드는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기도는 김 선생님의 마지막 치료를 끝내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털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고 눈빛은 총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기도는 혜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졸졸 따라다녔고 혜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반갑다는 듯이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기도는 이제 혜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다. 김 선생님도 이 사건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혜은의 순수한 사랑과 기도의 기적적인 생존을 지켜보며 인간에 대한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깐깐하고 냉정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병원에는 이제 버림받고 상처 입은 동물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고 김 선생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보살폈다.
그는 치료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물 복지 개선에 힘썼다. 그의 병원은 이제 아픈 동물들에게는 안식처이자 희망이 되었다. 그는 심지어 병원 한쪽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몇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지훈 또한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혜은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혜은과 끼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자주 혜은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놀아주었고 끼도와 산책을 나섰다. 지훈은 혜은에게서 동물을 사랑하는 법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물보호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훗날 수의학과에 진학하여 김 선생님처럼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혜은은 끼도와 함께 김 선생님의 병원을 찾았다. 끼도는 김 선생님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김 선생님은 끼도의 등을 쓰다듬으며 혜은에게 말했다. 혜은아, 정말 대단해. 끼도는 네가 살린 거야. 너의 그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어. 난 그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하려 했을 때 네가 날 붙잡아 준 것 같아. 고맙다. 혜은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혜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끼도가 저한테 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끼도 덕분에 제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혜은과 김 선생님 옆에 나란히 앉아 끼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은 김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수의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 동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 선생님은 지훈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잘 생각했다. 지훈아, 너라면 훌륭한 수의사가 될 거야. 혜은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수의사. 세 사람은 함께 끼도를 바라보았다. 끼도는 혜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작은 생명은 이제 가장 따뜻한 품에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혜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끼도가 있었고 따뜻한 가족이 있었으며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행복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2년 후, 혜은은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방과 후에는 늘 끼도와 함께 뛰어놀았다.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어 행복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진정한 햇살 드는 집이 되었다. 아빠는 이제 사업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두며 매일 저녁 혜은과 끼도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엄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딸과 남편 그리고 끼도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 혜은의 특별한 능력, 즉 동물들의 감정을 듣는 능력은 이제 더욱 섬세하고 유용하게 발전했다. 그녀는 김 선생님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며 상처받은 동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료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리 사납고 불안한 동물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혜은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소녀로 성장했다. 매년 가을, 혜은과 지훈, 그리고 김 선생님은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혜은과 끼도의 이야기였다. 무대에 선 혜은은 마이크를 잡고 끼도를 처음 만났던 날의 비극과 그녀의 눈물과 약속이 어떻게 끼도를 살려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끼도는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눈처럼 하얀 털과 총명한 눈빛, 그리고 혜은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역 동물 보호 활동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활기찬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김 선생님은 동물병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유기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를 넘어 동물복지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지우는 꿈을 이루어 수의학과에 진학했고 방학 때마다 김 선생님의 병원에서 실습하며 혜은과 끼도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함께 생명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혜은은 끼도와 함께 드넓은 풀밭을 달리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혜은의 맑은 웃음소리가 푸른 들판에 울려 퍼졌고 끼도의 신나는 짖는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멀리서 아빠와 엄마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김 선생님과 지훈도 함께하며 혜은과 끼도의 즐거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황금빛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장엄한 순간, 끼도는 갑자기 달리던 것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우우 하고 길고 깊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두려움에 찬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자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담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포효였다. 끼도의 울음소리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퍼져나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행복을 알리는 듯했다. 혜은은 끼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감정을 온전히 느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엄마, 고마워. 끼도의 마음속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쌌다. 혜은은 끼도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끼도의 하얀 털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끼도야, 고마워. 네가 와줘서 내 삶이 이렇게 따뜻해졌어. 해 질 역해 들판에서 한 소녀와 한 진돗개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 뒤에는 따뜻한 가족과 든든한 조력자들이 굳건히 서 있었다. 끼도의 울부짖음은 이 모든 행복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다. 그것은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